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제부터 이제 우리 현정님과 셋이서 네. 같이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그 뭐 나온 표 있죠? 여론조사표. 아, 요거를 우리 박상수 변호사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표를 올려주세요. 오늘 그 스트레이트 뉴스에서 했던 조원 CNI 여론조사죠. 조원 CNI. 네, 조원 CNI 여론조사인데 2주 전이랑 비교해서 굉장히 이제 확실히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한동훈 대표가 우리 당 그리고 보수 2위의 자리를 확고히 했다. 이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은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이 8.4%. 이거 오늘 발표된 네, 오늘 거죠? 발표된 겁니다.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의 지지율이 6.4%, 6.2% 확실히 좀 차이가 나고 있죠. 근데 이게 이 조원 CNI에서의 여론조사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이미 갤럽에서 2번, 그리고 리얼미터에서 1번, 그리고 또 미디어 토마토라는 곳에서 또 1번 해가지고 우리 당 보수 2위의 지지율이 한 2주 정도,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활동을 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2주 정도 확고히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론조사 기관 무관하게 모든 곳에, 거의 대부분의 곳에서, 이제 아닌 곳들도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곳에서 확실히 보수 2위, 그리고 김문수 대 한동훈, 한동훈 대 김문수의 구도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네. 이 지점이 좀 확실히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현정님은 어떻게 네. 보셨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당시에 경선에 들어가기 전에 지지율이 거의 5%도 안 됐어요. 아, 그래요. 네, 기억납니다. 그러다가 제주 끝나고 이제 광주로 오면서 음. 폭발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보면 그렇습니다. 항상 어떤 임계점이 있어요. 어떤 이 내부 에너지를 꽉 이제 응축시켰다가 어떤 지점에 이제 폭발하는 지점이 있는데 이제 그럴 수 있는 어떤 기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이고 또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보면 그러니까 조금의 어떤 등락은 있지만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향 곡선을 그린다는 것은 제가 오늘 점심 때도 이제 다른 뭐 정치와 관련한 분들하고 이제 했는데 다들요 그 신사임당 그거 있잖아요. 그거 다 봤대요. 그게요 지금 어. 30만 뷰 정도 나왔어요. 아니 저는 네. 깜짝 놀란 게 네. 그게 지금 사람들 사이에 입소문을 퍼져갖고 야 그거 봐라 그거 봐라.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본인도 그걸 봤지만 본인의 주변에서 요즘 코인 투자가가 1,800만입니다. 아 그래요? 그 1,800만 명이 지금 코인 투자를 해요. 젊은이들이. 우리 현정님은 1,800만 명 그 못 제외되어 들어가네. 있어요. 예. 근데 뭐 집사람이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1,800만 명인데 그분들이 이제 그거를 영상을 보면서 다들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이해도가 너무나 깊다. 그리고 이 그 이제 같이 대화한 분 같은 경우에 오태민 교수. 오태민 교수가 교수인가요? 이 분야의 최고 이분이 권위자죠. 이 분야의 정말 최고의 권위자래요. 네. 근데 다들 이분을 그 코인 투자하는 분들은 거의 신처럼 모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말문이 막힐 정도로 했다는 거는 저는 그래서 정치라는 게 우리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면이 있고 물 밑에 흐르는 면이 있습니다. 네. 물 밑에 흐르는 면은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이지만 그래도 요즘 조금 관심을 가진 그 투자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사이에서 한 대표가 바이럴이 일어나게, 바이럴이라는 게 입소문이 그렇죠. 퍼진다는 거예요. 바이럴이. 입소문이. 네. 저는 그래서 저 지표는 현재까지는 아직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그러나 저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숨어 있는 많은 중도층들이나 젊은 층들에서 조금씩 이 밑바닥부터 탄탄히 다져 나오고 있다. 저게 어떤 시점에 가서는 폭발적으로 올라날 수가 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뜬 것도 트럼프 대통령 바이든하고 이 토론 과정에서 확 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 뭔가 경선 붙든지 뭘 하면 이제 토론이 아주 일상화될 겁니다. 그렇죠. 그거 되면 그냥 게임 끝입니다. 아, 그러네요. 감독님 아까 그 표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저게 보니까 조사 일자가요. 3월 8, 9, 10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대통령께서 석방되어 나오던 날부터 시작했고요.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3일 동안 조사한 건데 한동훈이 8.4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 전 거 대비 한 2% 이상이 올랐다는 거고 오늘 보니까 한길 리서치도 저 똑같은 방식으로 조사해서 나온 게 저거는 한길 리서치가 아니죠. 조원 CNI. 네. 조원 CNI인데 보니까 그 한길 리서치 거기서도 한동훈이 8.2가 나와요. 네. 한동훈이 8.2. 그러니까 한 저 이렇게 여야
후보 다 넣고 한 조사에서 이제 8% 선으로 오늘 나온 조사 중에 2개가 이렇게 그러네요. 제가 말씀드릴게 이게 이제 10% 벽을 넘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근데 이게 10%가 넘기 시작하면 대세론이 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대세론이라는 게 무서워요. 이 대세론이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가능할 것 같은데? 라는 게 이제 대세론을 이제 따라간단 말이에요. 예. 이제 그 효과가 발현되기 시작하기 저는 직전이다. 자, 그 시점은 아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결정이 되고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많은 유권자들이 그럼 미래는 누구한테 맡길 건데 예. 이 문제에 대한 이제 이슈가 불거질 거예요. 이제 그때가 시작되면 예. 저는 이 그 어떤 응축됐던 에너지가 폭발하는 시점이 분명히 올 수가 있다. 네. 제 경험상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그 제가 두 분께 제안을 하나 할까요? 제가 그 1월 말인가 제가 이 국민의힘 잠룡 중에 빅4가 있는데 네. 결국은 김문수 대 한동훈의 대결로 압축될 것이다. 네. 네. 뭐 그 얘기했는데 제가 그 객관적으로 봐도 그런 것 같고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네. 2개가 일치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가는데 여기 하나를 딱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2주 안으로요. 2주 안으로. 그러니까 3월 말 이달 안으로요. 저게 이 국민의힘 잠룡 구도는요. 2강 2중 다약으로 재편이 될 겁니다. 아. 2강. 예? 2강. 한동훈, 김문수. 예. 그다음에 2중 이중. 홍준표, 오세훈. 네. 2강. 2중. 지금은 이제 한 8, 6, 뭐 6, 뭐 그러니까 뭐 오히려 김문수가 돋보이는데 이제 아까 현정님이 얘기한 그 10%두 자릿수 벽을 저는 2단으로 돌파할 거라고 보고 그래서 2강, 2중 구도로 저는 재편될 거다. 지금 특히 이제 그 책이 깔리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마 빠른 분들은 지금쯤 책을 좀 읽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그죠? 시험 10만 부 정도 나갔다 그러니까 이제 그 책을 읽는 분들의 어떤 생각.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동안 한동훈 대표 인터뷰 등등에서 이제 노출됐던 분들, 이제 아예 정치 아직 안 보는 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좀 그게 많아지면 그 중에 하나는 걸러들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뭐지 하고 한번 볼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속도감은 저는 뭐 충분히 빠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게 지금 재밌는 수치가 하나 있는데 오늘 각하께서도 네. 있네요. 네? 0.6%. 아, 2초로 2초로 각하. 0.6 있네요. 충성. 각하. 네. 충성. 각하님. 예. 있어요. 네. 네. 새로운 처음 본 것 같은데 우리 각하께서도 이철우 네. 각하님이 계시군요. 네. 네. 참 저 그 페이스북 보고 네. 참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글쎄요, 뭐 이철우 지사께서 뭐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본인이 이제 앞으로 대선 도전할 그런 의향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뭐 본인 생각에는 이제 할 분 같은데 이 각하라는 이야기는 요즘은요 대통령은 한편으로 보면 좀 친근한 이미지, 친구 같은 이미지 뭐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거꾸로 가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시대를 거꾸로 가자는 건데 지금 세상에 시대를 거꾸로 가자 그래서 과연 이게 지금 동의를 얻을 분들이 있을까요? 이제 그런 걸로 보면 그래서 앞으로 서울 좀 자주 오셔서 조금 서울 바람 좀 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4.4 5입을 하면 1에는 이르를 수 있어요. 0.5 미만이었으면 네. 0으로 가는 거였는데 그래도 0.6이라서 네. 아 근데요 이게 한동훈 대표가 이제 그 더 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요 저기 3프로 TV에서요 우리 그 박성수 변호사하고 저거 잘 알잖아요. 네, 그 맞습니다. 스토리를 예. 작년 11월경이었죠. 네. 금투세로 그 끝장 토론 한번 한동훈 붙자. 대 이재명 해보자. 그러니까 아니 이재명 대표님 저기 그 청바지 안 입고 나오셔도 됩니다. 네? 청바지 안 입고 나오셔도 되고 정장으로 나오셔도 되니까 네. 그러니까 무슨 주제가 됐든 경제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한동훈하고 끝장 토론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때 그러니까 원래 금투세 가지고 하자고 했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그쪽에서 민주당 쪽에서 그러면 다른 경제 문제도 다 하자고 해서 네. 저희가 콜 했잖아요. 그렇죠. 콜했죠. 콜 했는데 네. 성사가 안 됐죠. 네. 예. 1대1을 되게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1대1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보면 한동훈 대표의 장점이 굉장히 디테일에 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법학도인데 관심 분야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특히 물리학의 덕후고 네. 또 무기의 또 덕후입니다. 자, 이제 그런 게 있다 보니
저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사실은 요즘은요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저는 다음 대선은 유튜브 선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반 레거시 미디어들 방송은요 뭐 이렇게 뻑이긴 하지만 실제로 집중도나 이런 게 떨어져요. 근데 유튜브는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어폰을 끼고 듣는다든지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설득이 많이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이게 한번 조회수가 가면 100만, 200만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 특히 음악 좋아하잖아요. 예. 뭐 기타 잘 치잖아요. 예. 그러면 또 이게 앞으로 한국의 K-팝의 미래 뭐 이런 것 등등해서 뭐 그런 것도 한번 할 수가 있고 또 물리학자들하고 또 한번 한국 과학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본인이 있는 국방의 미래, 그다음에 트럼프 시대에 정말 어떻게 이 외교 안보를 할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라든지 또 트럼프는요 그 미국에서 좋은 학교 나온 사람 좋아해요. 오 와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올해 나왔다고 이 콜롬비아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구독자, 독자들. 그러니까 요즘은 이 TV 본다는 분들이 뭐 드라마 이런 거 보지 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유튜브를 출근길 이런 분들 찾아보는 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게 이제 콘텐츠가 깔리기 시작하면 그때 아마 출근길에 2030들 뭐 40들은 한 번씩 눌러볼 겁니다. 그때 한번 매력에 빠지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알고리즘으로 그 동영상이 소개가 돼요. 이제 저는 그런 전략을 좀 써야 된다. 제가 어제 사실 음. 트럼프 캠프까지는 아니고 트럼프와 관련된 공화당 쪽에 그 연구원으로 있던 홍태화 연구원, 네네네. 예, 우리 또 콜비와도 또 이렇게 인연이 있는 이 홍태화 연구원을 제가 어제 저녁에 만났어요. 예, 어제 저녁에 만나가지고 제가 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 이제 어제 이야기하면서도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콜비가 지난 전당대회 때 그렇죠. 우리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그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바로 그 아시아 퍼스트, 네. 예, 아시아 퍼스트 전략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동훈 대표가 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콜비가 브라보라고 했죠. 그래요. 브라보. 예, 기억납니다. 브라보라고. 근데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젤렌스키가 정말 거기에서 저는 이거를 생중계로 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젤렌스키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 카드가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한동훈 대표는 그것을 보고 우리는 카드가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 지금 젤렌스키한테 저렇게까지 하는 거는 트럼프가 아시아를 최우선으로 두는 아시아 퍼스트 전략을 네.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아시아 퍼스트 전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CNN 인터뷰에서도 옆에 배석하면서도 봤지만 누구보다 영어에 있어서 이토록 능통한 이와 같은 국제 감각과 그다음에 국제적인 어떤 그런 걸 갖고 있는 분은 거의 한동훈 대표가 지금 우리 정치인 중에서는 유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제 그 홍태화 연구원이랑도 그런 점에 있어서 약간 공감대를 좀 나눴던 예 그런 점에 있어서 나눴고 진짜 어젯밤에 저랑도 이제 늦게까지도 텔레그램을 이렇게 톡을 이렇게 주고받으면서도 얘기를 했는데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요 네. 지금 이제 아시아 퍼스트를 하겠다는 게 중국을 봉쇄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이 갖고 있는 그 중국 봉쇄 라인에 우리나라가 빠져버릴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면 제2의 에치슨 선언과 에치슨 라인이 되면서 우리의 안보가 굉장히 위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재명 대표는 주한미군을 철수하라고 하면서 핵가지겠다는 소리를 하면서 주한미군을 오히려 빼자는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랑 기싸움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안보에 굉장히 위기를 줄 수도 있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과 다르게 미국과 정확하게 대화하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분이 한동훈 대표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만나면 기본소득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면 트럼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가 이제 이 대통령들 그 외교 이제 취재를 하면서 사실 이제 그 보여지는 회담은 굉장히 짜여져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걸어가면서 뭐 이렇게 서로 이제 스몰 토크를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옛날에 어떤 일화가 있습니다. 이제 YS는 이 영어를 잘 못해요. 네. 근데 이제 막 잘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잖아요. 클린턴하고.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막 이제 그 뭐 이제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멀리서 카메라를 찍으면 굉장히 아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무슨 대화하시나? 밥 잘 드셨어요? 뭐 그럼 트럼프가 뭐 클린턴이 뭐 이러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어떤 외교적으로 보면 그런 스몰 토크에 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외교적으로 굉장히 그게 MB가 잘했어요. MB가 잘했어요. MB가 네. 진짜 막 바로 저 그때 누구죠? 부시하고 부시. 골프카 부시 바로 태워가고 네. 그냥 같이 운전해 가고 뭐 이런 식의 할 수 있는 게 외교적으로 보면 특히 트럼프 시대에는 보면 굉장히 그런 것들이 중요해요. 지금 우리 저 구독자분이요. 이재명도 아예 뭐 카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법카가 있다는 거예요. 법카가. I have a pop. 법카. 그리고 골프 좋아하는데 스트롱카. 저 돌려서 치자고. 우리 그럴 거 진짜 아닙니까? 구독자분들 대단해요.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이재명에게도 카드가 법인 있다. 카드가 있다. 예, 법카가 예, 있다. 예. 근데 진짜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회의에 가면 혼자 서 있었잖아요. 네. 저는 근데 되게 그런 면이 어느 정도 저는 영어를 잘 못하다 보니까 네. 이해가 되는 게 네. 영어를 진짜 못하다 보니까 계속 이게 통역이 안 붙으면 혼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네. 혼자 밥 먹고 그랬잖아요. 맨날. 네. 근데 이명박 대통령은 진짜 인싸 그 자체였고 그것이 어찌 보면 2008년에 금융위기 때 우리 대한민국이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힘이 됐던 거 아닙니까? 지금 동아시아 질서가 이렇게 혼돈에 빠지고 미국이 아시아 퍼스트로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이 국제 감각이 있는 지도자가 나서서 해야지 또 저기 영어도 잘 못하고 그런 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혼자 밥 먹으면서 혼자 이렇게 외톨이처럼 서 있으면 대한민국이 외톨이처럼 서 있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정말 저 아이디어가 딱 생각났는데 우리 경선 토론회 할 때 한 네. 5분 정도 영어로 토크. 영어 토론회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영어 토론회, 그죠? 아, 그럼 그것도 뭐 괜찮아요. 아니 네. 김문수 장관은 무조건 쌍수 들고 반대를 또 반대할 분이 있어요. 아니, 장관님. 홍준표 시장은요. 그래도 그 워싱턴에 1년 있었다고 가끔 이렇게 보면 영어 단어를 많이 집어넣어서 쓰세요. 골프 영어에 능하신 것 같아요. 네. 골프 시험 치러 계셨어요.